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김구라 씨 이제 우리 삼두 체제입니다. 삼두. 이쪽 두는 괜찮은데 이쪽 두가 조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많이 떨어졌지. 송도에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반토막 맞다 그러고 난리 났던데. 내가 오늘 송도 분들의 억울함을 내가 바로 잡아야 공주로 들려줄 얘기는 뭐예요? 이게 다야? 아, 상부를 무시해요 지금? 오늘 내가 철저히 준비했어. 이제 우리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김구라 씨 이제 우리 삼두 삼두 체제입니다. 삼두.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이제 뭐 사실은 옛날에 이제 뭐 약간 좀 코미카 설정이면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이제 제가 이제 C저니까 제가 이제 C저로 불리고 거기 이제 폼페이우스 어떻게 생각해 폼페이우스? 근데 저는 지금 그럼 제가 폼페이우스 할래요. 왜냐면 크라수스가 제일 먼저 죽거든요. 내가 먼저 주고. 제일 먼저 삼도 중에 제일 오래 살아. 근데 있잖아 크라수스가 제일 부자예요. 맞아요. 그 당시 로마의 제일 재벌이야. 부자고 빨리 죽어요? 재벌이야 재벌. 아니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도 있고 제일 부자야. 어쨌든 뭐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아니 그나저나 그 저기 제가 사실요. 제가 이제 그 제주도에 이제 그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근데 요즘 그 제주도가 진짜 경기가 안 좋더라.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제 그 제 후배가 제주도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숙소 중에서 그래도 고급스러운 데가 이제 그 롯데 아트빌라스라는 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사실 뭐 기본적인 평형대가 막 70평, 80평, 막 100평이래. 그리고 이제 거기가 그리고 또 이제 건축가 버전이 있어가지고 뭐 승효상 버전 무슨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그 건축가가 지은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빌라동에 제 후배가 회원이니까 잡았는데 그게 원래 룸이 안 나는 건데 제가 이제 약간 좀 변동이 있어가지고 룸을 좀 업그레이드 했는데 걔가 그러는 거야. 형 됐어요. 바로 이제 뭐 이틀 뒤에 가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형 제주도 망할 것 같아. 옛날에는 이게 윗돈 주고도 안 되는 건데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진짜 제주도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중국 사람도 조금 있고. 다 어디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회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같은 가격이면 종류도 얼마 전에 외국 갔다 왔잖아. 네. 그치? 그런 것처럼 안 가더라고. 나는 이제 제주도가 좋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은근 또 애국주의입니다. 차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외제차 안 사시죠? 외제차 안 사요. 물론 제가 옛날에 뭐 이제 캐딜락 시티6라든지 뭐 이런 거 샀습니다만 탔네. 탔네. 그렇지. 차를 그럼 몇 번을 바꿨는데. 캐딜락이 미국이네. 근데 이제 친미네 친미.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외제차처럼 좀 뭐 사실은 이제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저 여행지로 이제 국내가 좋은 사람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같은 가격이면 진짜 따뜻하고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리고 요즘 뭐 사실 워낙 이 디바이스 이런 게 좋아가지고 정보 같은 경우도 옛날에 가이드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진짜 다 나오잖아요. 아니, 번역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외국 가는 게 이해는 되더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 이제 제주도 가면서 집에 왔더니 우편물 중에 제가 그 철원 땅이 있잖아. 근데 등기가 온 거야. 저 뭐지? 근데 보니까 무슨 도시 무슨 건축가에서 온 거야. 그래서 왜요? 아니 그래서 내가 개발자인가? 이 뭐야 이거 수용되나? 다음날 가가지고 등기를 찾았죠. 그래서 이제 뜯어봤더니 이게 철원에 공원이 생기면서 내 땅이 네. 수용이 되는 거야. 진짜? 그래서 내 땅이 2,400평 정도 되는데 평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래요? 네. 쓱 봤더니 이런 140평 수용이 돼. 이런. 그 중에 잘려나가는 거야. 그럼 더 안 좋아지는 거네. 아니 이상해지고. 안 좋아지진 않아. 안 좋아지진 않아. 부동산에 전화했지.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물론 이제 거기다 전화했죠. 이제 그랬더니 뭐 이제 그쪽에서 얘기가 철원에 사실 요즘 이제 관광지화가 많이 됐어요. 왜냐면 거기 한탄강 이쪽에. 한탄강도 있고 거기 있잖아요. 고석정이라고 맞아요. 그 꽃밭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근데 어쨌든 내 땅은 이제 거기랑 조금 이제 거리가 먼데 그리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저기 제가 이거를 2006년도에 처음 산 땅인데 근데 제가 그때 뭐 유튜브에서도 이제 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한 2억 한 4천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평당 한 10만 원 조금 넘게 주고 산 건데 근데 제가 그 당시 이걸 비싸게 주고 샀어. 왜냐면 그 당시 김포 신도시 이런 것 때문에 김포의 땅을 보상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철원 땅을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철원으로 간 거야. 왜? 아니 왜냐면 김포에 있는 사람들이요.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인에 있는 사람은 땅을 사면은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여주라든 이런 데서 사잖아. 그렇죠, 그렇죠. 김포에 돈 번 사람들은 더 북으로 북으로 가지 남으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1,000원 딱.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였어. 맞아. 약간 해병 무드가 있었어. 해병 무드가 있어서 맞아, 그래서 맞아. 좋아진다 해가지고 그때 높은 가격에 산 거야 제가 한 10만 원, 11만 원에. 근데 이제 그 후로 그랬다가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 이제 공원이 생기는데 인도가 없어서 제 땅이 이제 인도로 조금 이렇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게 있더만 보니까 내 땅이 수용이 되니까 감정평가사를 내가 지정을 해서 모임에 내가 그러니까 그 미팅에 내가 안 갔던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미팅인데 왜냐면 제가 그때 이제 우편물을 받지를 않았으니까 140평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거였던 거지. 그리고 사실은 옛날에 제가 우리 선배한테 얘기 들었더니 수용될 때 감정평가사를 이거 나 못 믿어. 내가 아는 사람 이제 쓸게. 근데 그게 수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러더만. 네. 거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포기했고 그래서 내가 부동산한테 쓱 전화했더니 여기가 지금 땅을 살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기본적으로 경기가 불경기도 있지만 지금 법이 바뀌어서 서울 사람들이 저런 땅을 못 산대. 농지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래서 딜이 한 번 왔었어. 농사 짓는 분이 내 땅을 사고 싶다. 근데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이거 십몇 년 묵혔는데 나 그렇게 돈 아쉬운 사람 아니니까 야 됐어요 라고 말았거든. 됐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 땅이 한 140평 정도가 수용이 돼서 얼마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물어봤더니 아마 근데 지금 시가보다는 조금 더 줄 거예요. 그래서 토지 시가보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 옆에 있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잖아요. 전답이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 못 지은 거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조금 더 줄 겁니다. 그래서 140평 그냥 수용되는 거 좋은 거예요. 들어서 내가 그냥 뭐 그냥 말았어요. 근데 140평이야. 근데 그게 좋은 게 공원이 만들어지고 이게 땅이 있잖아요. 수용이 된다는 얘기는 주변에 개발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 이제 공원하고 붙잖아요. 아니 붙는 땅은 아닌데 근데 땅이 갈려져 있어요. 필지가 달라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그리구를 통해서 가보면 알겠지만 그냥 저거만 있었어. 차도만 있었어. 그리고 그 옆에 인도가 없었는데 거기 인도를 만들겠다는 게 그러니까 산책로를. 어쨌든 간에 뭐 그 주변 개발이 되면 좋은 거지. 나쁜 건 아니니. 올라가겠네. 아니 뭐 근데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좀 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소식을 좀 말씀드리면 2,400평 중에 140평이 수용이 됐다. 돈 들어오면 우리 회식 한번 합시다. 돈 안 들어와도 회식은 할 수 있어. 조회수가 잘 나오면. 아니 뭐 내가 회식 못해?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저기 지난번에 그 저기 김 소장 얘기가 뭐 나름대로 그 저기 반응이 아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회수는 안 나오더라고.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그래요? 있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권이 바뀌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옛날에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산 같은 회사 사실 옛날에 경공업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중간에 자꾸 바꿔서 중공업. 이제 두산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어디죠? 그 회사 어디죠? 지금 이게 일본에 조금 뜨고 있는 회사인데 옛날에 여기 무슨 시다치인가? 네. 시다치가 옛날에 우리가 시다치 하면 TV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이제 건설 장비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사실 처음에 이제 김구라고 이제 뭐 김동현이가 저기 유명한 저기 부자가 해서 뭐 한 대더라 이렇게 했다가 먹방으로 갔다가 그랬다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아마 이제 물갈이가 되면서 아니 이제 김구라의 어떤 원맨쇼를 기대한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지. 김종혁하고 저 김인만 뭔 이상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전문가라고 하는데 무슨 허접한 전문가가 나가지고 댓글이 그렇더라고. 쟤 뭐냐.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뭐 방송도 출연하시고 그냥 전문가고 근데 저희는 이제 약간 또 재미도 주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요즘 이제 부동산 이제 주식 이제 부동산 어떤 그 정보들을 이렇게 항상 보면은 요즘 거래량이 굉장히 지금 얼어붙었다. 얼어붙었는데 그래도 저는 잘 버틴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있잖아 얼마 전에 보니까 강남에 있잖아 뭐 얼마 전에 그 기사 되게 이제 헤드라인이 굉장히 그 뭐랄까 선정적이었는데 오빠 이 집 잘못 산 거 같아 하면서 이제 그거 알아? 기사 봤어? 그래서 이제 반포에 네. 왜 잘못 샀어요? 아니 반포에 이제 그 뭐죠? 원베일리? 원벨이 아니고 반포에서 조금 오래된 레미 아닌가? 레미안 퍼스트에 반포자에 같이 지었죠. 그래서 이제 반포자인가 보다. 반포자인데 뭐 왜 잘못 샀대요? 아니 그러니까 뭐 40억 정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37억 정도 했는데 한 7억 정도 떨어지고 30억에 뭐 거래가 됐다는 기사가 하나 나왔었어. 근데 그게 사실 강남은 지금 날아다니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그치. 그렇게 동이나 층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그죠. 이제 어그로 끄는 거예요. 그죠, 어그로 끄는 거죠. 저는
뉴스 보더라도 그렇게 헤드라인에 그렇게 끌리면 안 된다. 원벨리만 하더라도 원벨리가 이제 원벨리 있잖아요. 터미널 옆에. 지은 아파트가 한강뷰가 나오는 물건이 106억에 거래가 돼요. 근데 있잖아요, 그 저기 제 후배가 이제 좀 돈이 많은 후배가 있는데 그 원밸리가 사실은 그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요즘 신규 주택들은 다 그런 이슈들이 하나씩은 있더라고. 한강뷰가 이제 평당 2억을 찍었단 말이에요. 네. 3.3억을 했잖아. 전용 84 국평이 뭐 60억 거래가 됐는데 2022년 이제 지방에 계시는 어떤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방 사람들은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이라고. 네. 그 터미널 옆에 공사하는 아파트 있잖아. 우리 아들 거기 하나 사줬어 이러더라고. 그때가 한 20억, 30억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지방에 있어서 서울 물정을 몰라서 그렇지 서울 집값 떨어지는데 아유 30억 물렸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60억. 아 진짜로? 내가 바보야. 널 지방이 물정을 몰라. 나보다 더 잘해. 진짜 그렇게 올랐어? 근데 한강뷰가 나오고 좋은 거는 60억이고 뷰 안 나오면 50억. 그래도 많이 올랐죠. 2, 30억 올랐지. 근데 이제 뉴스 보면 매각 떨어졌다고 나오는 게 뷰가 나오는 동이냐 뒷동이냐 층에 따라서 한 10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그를 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뉴스에 현혹되면 안 된다. 강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근데 사실 뭐 천정부를 오릅니다만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가치관의 싸움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가치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간에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나는 어쨌든 간에 거기에 깔고 있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럼요. 요즘은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 좋더라고. 근데 사실 그런 집들은 저는 그렇게 봐요. 106억, 60억에 사는 사람이 매각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살까요? 그건 아니지. 그냥 내가 돈이 있고 그러니까. 소유요. 피카소 맞아. 그림 하나 사듯이 맞아.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지. 106억이면은요 취득세만 해도 그 사람이 무주택인데 내가 샀다. 취득세만 해도 4억이에요. 근데 다주택자다 12%. 106억에 12%면 취득세만 해도 14억? 그럼 그런 사람이 매덕 벌려고 투자하겠냐고. 근데 그런 있잖아요. 말이 이거야. 그것도 사실은 자기가 지금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사실은 그 사람이 이제 사업소득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곡소리가 나고 아비규환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악담을 해라. 여태까지 악담 제일 많이 했어! 그게 106 주고 한 사람은 돈이 있어서 좀 떨어져도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레버리지 썼으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레버리지 잘 나오지도 않아요. 대출. 아니 근데 요번에도 뭐 GD가 뭐 사실 뭐 청담동에 뭐 집 하나 산다 그러는데 근데 원어 청담? 얘기 나오는 즉슨 한 150억 정도 돼야 되는데 GD가 사실은 뭐 돈 많겠죠. 돈 많이 벌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두 개 한남하고 뭐 어디 거를 정리하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 그건 모르는 거지. 그런 것처럼 막 현금 이렇게 사두고 있는 줄 알았지. 아니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옛날에는요 제가 남들 이게 돈 버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나이가 있고 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돈을 좀 많지는 않지만 버니까 남들 얘기할 때 뭐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물론 소식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 너무 내가 허접해 보여. 그게? 내 스스로 그걸 좀 느껴. 하기야. 뭐 남집 얘기하는 게 연예인들이 뭐 유재석 씨가 노년에 뭐 아파트 샀다. 나도 별 관심이 없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느끼죠.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알랭드 보통 책 그 불안이란 책을 제가 별별 책을 다 읽네. 아니 그거 되게 이제 오래된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쓱 봤는데 그 옛날에 미국이 어쨌든 간에 사실은 1900년대 초반에 백화점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물론 백화점은 사실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가 먼저긴 합니다만 진짜 근데 그때 어떤 그 심리학자인가 누가 이렇게 썼는데 미국 사람들이 화가 많다. 우라가 있다. 뭐 이런 그 얘기를 당시에?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어쨌든 똑같지. 미국이 사실 그 당시부터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져가지고 사람들이 화가 많고 우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쓴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자세한 뭐 책 내용은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남들하고 비교하는 삶 자체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김구라가 무슨 뭐 저기 가르치려고 들고 말이야. 그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중심을 잡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김 소장이 무슨 한남 이런 얘기할 때
저는 사실은 큰 관심은 없어요. 그냥 괜히 얘기했구나. 아니야. 김종효가 얘기하는 동진? 동진? 그런 것들이 나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그렇고 어쨌든 이제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근데 요즘 어쨌든 간에 이제 강남은 계속 잘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 기사 중에서 이제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세종 많이 떨어졌지. 세종 많이 송도 많이 떨어졌지. 송도 얘기 많이 나옵니다. 송도. 근데 잘 마음이 아파요. 송도는 근데 몰리는 사람들은 엄청 지금 소위 말해서 돈 좀 있는 자산가들이 많이 몰리는데 집값은 엄청 떨어져요. 집값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송도? 네. 반토막 났다고 그러고 난리 났던데? 그게 헤드라인 어그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래.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면 보셨어요? 최근에 나온 뉴스가 이제 김광규 씨. 김광규 씨가 송도 집값이 헤드라인에 정확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김광규 씨가 사는 송도 집값 반토막. 헤드라인만 보면 아 김광규 씨 집이 반토막 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김광규 씨가 사는 송도 집값 반토막. 이게 다른 얘기야. 주제가 다른 얘기야.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거든요. 김광규가 사는 송도 집값 반토막인데 그게 사실 헤드라인 김광규가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거지. 그 사는 집은 아파트 따로. 단지에서 뭐 반토막 나는 아파트는 따로. 그러니까 송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김광규가 사는 데는 아닌데 송도 소위 말해서 이제 신도시 중에서 약간 오래된 데 이런 데는 반토막 났다는 얘기예요. 오래된 게 아니라 김광규 씨 송도는 공구가 있어요. 그쵸? 매립을 했잖아요. 11공구까지 있는데 9, 10, 11공구는 뭐 개발 중이고 항이고 8공구까지가 이제 주거지인데 1공구가 제일 먼저 개발했거든요. 그치. 그래서 우리 형이 샀는 데가 1공구야. 제일 먼저 개발된 데. 그래 거기 저기 이제 뭐 옛날에 그 3만 아파트부터 해서 많았지. 1공구가 살기가 좋아. 학급도 좋고 처음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래 거기 이제 들어가자마자 초입에 이제 뭐 상가들 있고 하면서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광규 씨가 샀는 데는 1공구. 1공구에 2022년에 샀더라고. 2020년에 샀고 반토막 난 아파트는 8공구라고 바닷가 쪽에 있는 아파트. 새 아파트긴 한데 거기는 이제 고분양가였어? 고분양가라기보다는 입지가 지하철역하고 거리가 좀 제가 걸어서 가봤는데 작년에 걸어서 한번 임장을 가봤거든요. 그 아파트 죽는 줄 알았네. 더워가지고. 아 너무 멀어요. 네. 그래서 우산 쓰고 햇볕 가리고 걸어갔다만 가니까 그게 버스가 또 다니더라고. 나 버스를 타고 다니까 왜 걸어왔나. 그 아파트가 이제 최고 가격이 12억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2022년 10월. 근데 그 아파트가 뜬다 그랬었거든. 새 아파트고 여기가 뭐 이제 좋아질 거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옵션뷰가 나와. 거기 이제 거기 브랜드들이 다 좋은 브랜드들 아니야. 맞아요. 무슨 그렇죠. 뭐 그래서 옵션뷰가 나와서 인기를 끌었는데 최고 가격이 12억 원. 몇 평? 34평. 전용 83. 12억을 찍었는데 떨어졌을 때 6억까지 떨어졌다. 그럼 반토막이 맞는데 자 이것도 팩트 체크해 보면 내가 오늘 송도 분들의 억울함을 내가 다루자고. 그동안 저 김인만 송도 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이 저걸 죽여야 된다고. 제가 생명의 위협을 좀 느껴서 가뜩이나 말이야 지금 저 집값도 우울한데 저까지 나서 설친다고 말이야. 막 그런 얘기가 있었죠. 퇴근길이 항상 조심했어요. 뭐 누가 그냥 찾아봤어. 혹시 송도 분들이 찾아올까? 자 12억이 간 게 한 개가 12억이었어요. 한 개가 탁 튀었어. 그 다음 친구는 9억에서 10억이 주로 거래고 한 개가 12억이 탁 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냥 풀 배팅 한 거구나. 이거 뛸 줄 알고. 6억으로 떨어진 아파트는 오션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가 6억이에요. 그러니까 오션뷰 나오는 한 개 튄 거래하고 오션뷰 안 나오는 떨어진 가격을 비교하니까 반토막이 돼버리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실제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자분들의 어떤 그런 것도 제가 충분히 뭐 이해는 합니다만. 먹고 살아야지.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사실은 예전에 이제 둘째 낳았을 때 아이가 사실은 이제 뭐 어리니까 이제 처가에 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애를 좀 보냈어요. 그래서 요즘 저 따로 있죠 했더니 김구라 두 번째 결혼도 별거 뭐 이렇게. 근데 사실 그거는 뭐 별거한 뭐 그런 상황 맞는 건데 사실 이제 그렇게 쓰니 뭐 그런 것처럼 송도가 그렇게 이제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김광규 씨가 사는 집 아파트 이름 얘기해도 되나? 뉴스 다 나오니까 상관없지 뭐. 송도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3단지 아파트 이것도 잘 봐야 돼. 기자들 중에서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호수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그건 오래됐어. 그게 더 새 아파트지. 레이크가? 레이크가 더 새 아파트인데 809에 있는 아파트 그거 빼고 김광규 씨가 있는 아파트 제가 또 검색을 해봤지. 찾아보니까 사진도 있더라고. 방송에 나온 사진. 우리 집 거실이야. 딱 하는데 사진에 거실 사진 보니까 우리 형 집이 보이더만. 아 그래?
그것도 씁쓸하더만 이거. 그랬어? 어. 아 같은 주민이었구나. 우리 형이 안 팔았으면 같은 주민이었구나. 근데 김광규 씨 집을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근데 이거 있잖아요. 사실 제가 뭐 강경화도 뭐 압니다만 김광규 씨 주택을 얘기합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여기 몰라요. 근데 김광규 주택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그래도 머릿속에 조금 그냥 그려지는 게 있어. 그런 게 그렇지. 사실 근데 소홍도 뭐 809 이러면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물론 지금 김광규 뭐 이렇게 해서 해도 사실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지만 그냥 여러분들께 약간 좀 뭐랄까 집중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지. 김광규 씨하고 저희가 무슨 뭐 저기에서 김광규 씨를 뭐 매기고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매기는 그 게 집이 나 혼자 산다에 나왔어요. 그래 그래. 혼자 산다도 나오고 내가 김광규 씨의 억울함을 또 오늘 풀어줬잖아. 억울하지. 그래서 그 집이 이제 거래 가격을 보니까 그 동은 아니고 사동 다른 단지가 9억 5천만 원이 2021년에 최고 가격. 몇 평? 여기가 평수가 좀 크죠. 평수가 50평인가 그럴 거예요. 50평이 50평이 9억 5천이 최고 가격이야. 싸네. 사지. 근데 김광규 씨가 2022년에 샀어. 딱 보니까 2022년에 한 건 거래가 됐다. 김광규 씨가 한 건에 9억 3천만 원. 이 3단지에서는 최고 가격으로 그 당시에 제일 비싸게 주고 샀다. 김광규 씨가. 샀는데 근데 그 당시 그 있잖아. 김광규 씨가 사실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냥 집 없는 사람들이 그냥 사실은 뭐 이렇게 매일 옮겨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미 필요하니까. 서울에 이제 오를 만큼 올랐고 내가 무리해서 괜히 뭐 반포 30억 샀다가 김만 소장도 아유 미쳤구만 뭐 이런 소리 듣는데 그냥 나는 그냥 좀 넓은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겠다라고 한 거 아니야. 그때 반포 샀으면 2배 올랐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집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최고 가격이니까 9억 3천 제일 비싸게 주고 산 얼마 떨어졌느냐 보니까 최근에 한 8억 5천 정도 해요. 그럼 많이 88%. 5천 대비 88%니까 이 정도 수준은요. 서울에도 강남 빼고는 다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김광규 씨 집이 반토막 난 것도 아니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서울에 그냥 뭐 다른 영등포 가격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뉴스는 이렇게 나온다. 그럼 세종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세종은 좀 더 떨어졌지. 세종은. 세종은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뭐 세종은 또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세종은 외지인들, 외부인들 투자자들이 많아요. 투자 수요들이 많아. 맞아. 그래서 우리 전세 가율이라고 하잖아요. 전세 가격 대비 매매 가격 비율. 전세 가율이 서울이 한 54% 정도 되고 전국 평균이 한 64% 정도 되는데 세종은 45%. 그래. 투자자들이 많아서 전세 매물들이 많아. 아하. 그런데 자 투자자들 마음이 어때요? 뭔가 올라가고 싶은 호재가 있으면 막 들어가잖아. 2020년 국회 이전한다. 맞아. 전국 1위 했잖아. 2020년. 맞아. 엄청나게 올랐어. 그래서 세종이 보니까 살기가 참 좋아요. 살기 좋지. 너무 그리고 좋고. 그때 분위기를 빌리자면 이제 세종 분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서울처럼 된다. 국회가 이전하는데 아하. 이제 나중에 청와대도 올 거야. 아하. 여기가 서울이다라고 해서 이제 서울, 부산 투자자들이 막 들어와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제 오버슈팅이 되니까 당연히 그랬구나. 조정이 돼야 되는 거고 투자 수요들이 빠지다 보니까 조정이 되는 건데 저는 세종도 긍정적으로 봐요. 그치. 지금은 좀 힘들지.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이 되고 투자 수요들이 안 들어오지만 우리가 앞서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탄핵이 뭐 3월에는 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됐다. 그러면 결국에는 세종 국회가 이전할 가능성도 다시 또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김광규 씨 집은 그렇게 안 떨어졌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송도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또 이제 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려줄 얘기는 뭐예요? 이게 다야? 상입을 무시해요 지금? 내가 지금 송도 그냥 클리브 그냥 끝날 줄 알아요? 오늘 내가 철저히 준비했어. 진짜로? 오늘 땅 얘기 좀 해볼게요. 땅 얘기. 주인 없는 땅. 주인은. 대한민국에 주인 없는 땅이 많아요. 그래요? 이걸 국가가 가지면 안 돼. 그래?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주인 없는 땅이? 근데 옛날에 그거 50년대 그 우리나라 그때도 많았지. 그때 그 토지 저거 하면서 네. 그때 다 국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주인 없는 땅들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버리고 간 거 이런 것들 이제 가져가는 그런 것도 것도 있고. 있고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멀고 가신 분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의도 땅이 188배 정도 되는 땅이 있대요 지금. 근데 이제 김 소장, 네. 지금 내 철원 땅을 그렇게 경시하면서 저쪽에 무슨 저 경남 혹은 전남 전북에 있는 그 땅 그거 아니야. 찾아봤자 그거 사실 크게 메리트 없는데. 철원보다 경남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에이, 그렇게는 안 이 되지. 땅이 좋은 땅도 있어요. 네. 명동에도 땅이 있대. 주인 없는 땅이 있대.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시골이 아니라 군데군데 좋은 땅들이 막 있는 거죠. 시골 땅도 있고 안 좋은 땅도 있고 주인 없는 땅. 근데 주영 땅이 어떻게 근데 명동에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인이 없잖아요. 뭐 개발을 하려고 해도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 땅을 뭔가 소유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사정 명의인 제도라고 하는데 최초 등기자가 아니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을 수가 없네. 월북을 했는지 돌아가셨는지 아마 일본 사람들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산이 안 돼 있었잖아요. 아, 그렇지. 수기로 일본 뭐 이런 거 이게 우리 오프라인 이런 문서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주인 없는 땅들이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가지고 가겠다라는 특별법을 지금 만들겠다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국가가 사서 네. 그걸 다시 내는다는 건지 국유화한다는 그 아예 그냥 나라 땅으로 뺏어버리겠다. 국가가 가지고 가는데 내가 뒤늦게 찾아보니까 그게 내 땅이야. 우리 아버지 땅이야. 그럼 국가에 요청을 하게 되면 국가가 그 땅을 다시 반환해 주거나 이미 개발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 가격으로 보상금을 줍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뒤늦게 항의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주인 없는 땅들이 있는데 가져가잖아요. 국가가 가져가는데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면 이제 뭐 돌려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잘 찾아봐야 된다고. 혹시 우리 조상님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 국가가 뺏기기 전에 주인 없는 땅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볼 필요. 그 조상 땅 찾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치, 그건 있었죠, 옛날에. 근데 그 한번 찾아봐야 돼. 등기소 가면 무조건 나오나요? 난 모르지. 찾아봐가지고. 나는 없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난 있잖아, 오늘 있잖아, 사실 제가 일산에 있잖아요. 일산 사시는 분도 아는데 그 그랜드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29년 만에 이제 뭐. 못 닫는다고. 못 닫는다고 나더라고. 지역 백화점들은 이제 버티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백화점이 운영이 되다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결국 이제 장사가 안 된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일산의 그랜드 백화점에 이제 남아있는 건물은 그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활용이 될 공산이 크며 그런 것들은 어때요? 그런 거는 누군가가 사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위치가 좋잖아요. 그랜드 백화점이 역세권에 있잖아요. 주요별 역세권에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개발자가 사서 뭐 오피스텔을 짓든지 이렇게 뭐 다시 백화점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건 쉽지 않지. 그래서 오피스텔을 짓든 어떤 업무용 시설로 지어서 이제 분양을 하든지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 쉽지는 않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PF에다 발목 잡혀가지고 지금 뭐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데 언제 일산에 그걸 투자해서 사겠냐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우리도 언젠가 보면 미국 시장처럼 뭐 바뀌지 않을까, 좀 더 이제 금융시장이나 이런 게 커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미국도 리츠가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투자 회사가 그런 부동산을 사서 자기가 개발해서 더 좋은 부가가치를 부여해서 이제 분양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리츠가 원래는 그런 대형 건물 하나 사가지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원래 그렇게 했는데, 근데 미국은 리츠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소위 그 통신 장비 혹은 서버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도 있고, 일정 어떤 시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AI용 서버나 이런 것만 투자하는 그런 리츠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리츠들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지금 빈 건물들이 저희 동네 주변에도 너무 많고, 별내 뭐 이런 데도 막 뭐 널려 있거든요. 너무 많아. 네,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보기에 거의 절반은 빈 거 맞아, 같아요. 맞아.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개발을 나서려면 제가 보기엔 리츠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한국에서 잘 안 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잘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그쪽으로 돈을 끌어내느냐가 하나 방향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잘 안 된다는 아니, 근데 평가가. 있잖아, 오늘 우리가 모처럼 이제 삼두로 가기로 했는데 이쪽 두는 괜찮은데 이쪽 두가 조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있잖아, 난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있잖아요, 뭐 며칠 전에 이제 그 제도 갔다가 좋은 곳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건물만 이렇게 골격만 있고 뭐 유치권 행사 중. 유치권. 이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진짜 거의 다 줬는데, 사실 그 파주 있잖아요, 파주 프리미엄 롯데 아울렛 보면은 그 옆에 큰 건물 있어. 아파트 진짜 거의 다 짓다 말았어. 근데 유치권이야. 유치권 걸리면 그 유치권. 유치권을 일단 좀 얘기해 줘 봐봐. 유치권. 유치권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유치권이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우리 원빈 씨가 나오는 영화 아저씨 아저씨의 직업이 뭐예요? 영화에서 전당포. 전당포.
내가 전당포 주인이야. 어. 왔어. 자, 돈이 필요해서 내가 볼펜 하나 잡고 돈을 줬어. 근데 돈을 안 갚네? 안 갚을 수 있잖아요. 네. 못 갚는 거지 뭐. 못 갚지, 못 갚지. 그러면 내가 담보 잡은 거를 이게 유치. 내가 유치를 하는 거야. 그치, 그치. 이게 유치권. 내가 이거를 팔아버릴 수도 있고 경매에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전당포를 예를 들면 돈 내가 줬죠? 담보를 잡았지? 돈 안 줘? 그러면 내가 담보 잡은 이 물건이 관계가 있잖아요. 결련성이라고 하는데 이 물건을 특정 시점까지 돈을 안 주게 되면 내가 이거를 넘겨버리는 그래, 그렇지. 유치권이에요. 그러면 자 아까 그 건물 옆에 뭐 유치권 한다. 보통 유치권이 어떻게 생기냐면 자 내가 공사를 해요. 우리 구라 형님이 이제 건물이죠. 그래서 기님만한테 의뢰를 해. 그럼 내가 막 공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시행이고 이제 시공이야. 오케이. 기간이 됐는데 공사비를 안 줘. 근데 내 공사 자재가 들어갔잖아. 그럼 내가 유치권을 걸지. 아하. 유치권. 내가 받을 돈을 못 받았는데 이게 관계가 있어야 돼. 개인적으로 내가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고 해서 구라 형님 집을 내가 유치권을 할 수는 없어. 그건 없지.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내가 해주고 자재가 들어가는데 그건 안 줘. 그럼 그 집에 대한 거기서 이제 그 부분은 내 거다. 그렇죠. 요거는 아하. 유치권을 딱 걸어버리게 되면 이 집은 팔 수도 없고 경매도 못 넘기고 완전히 깡통이 돼버려. 그러면 그렇게 지리한 싸움을 하면 결국은 손해 아니야. 근데 그 사람도 방법이 없겠죠. 이제 파산 나버렸으니까 배째라고 하는 거고 유치권 사람을 붙여놓고 너 다른 사람한테 못 팔아. 내 돈 줄 때까지는 못 팔아. 그럼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의 유치권을 해결을 해줘야죠. 사는 사람이. 야 100억 가치인데 유치권이 50억이면 내가 돈 줄 테니까 좀 풀어. 라고 해서 이제 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 땅들 혹은 이제 그런 땅들의 그러니까 뭔가 그런 관계가 있겠죠. 그런 건물들이 사실 공사 재개하는 게 쉽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쉽지 않죠. 왜냐면 그 돈까지 해결해 줘야 되니까. 땅값에 유치권 이 사람이 받을 돈을 또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이 권리관계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을 잘 봐야 된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건물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 이거 내가 좀 질 거야 하면은 이 사람한테 땅값도 줘야 되고. 그렇죠. 이 사람이 유치권을 걸었기 때문에 유치권이라는 거니까 건물에 관련된 게 주로 많구나 그러니까. 주로 건물이 많이 해당돼요. 예를 들면 이것도 된다니까. 우리 물건도 다 유치권 걸릴 수 있어요. 돈 빌리고 내가 구례 형님 뭐 차를 내가 잠시 맡았어. 돈 안 갚으면 이 차가 내가 넘겨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땅 같은 경우는 유치권이 아니라 그냥 경매로 넘어가겠네. 땅은 뭐 유치권 그럴 게 별로 없죠. 그지 그러네. 돈 빌려주고 땅에는 이제 근저당을 설정하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공사한 사람이 2명인데 2명 한 회사는 뭐 자재만 되고 한 회사는 뭐 노동만 제공했다. 충당하는 거지 모르니까. 근데 한쪽은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고 한쪽은 못 받아서 한쪽만 걸어도 유치권이 걸려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군데 한쪽은 노동자만 업체가 제공하고, 두 군데가? 네. 근데 한쪽은 돈 받았고 한쪽은 못 받아서 한쪽에 예를 들어서 유치권을 걸면 그러면 뭐 돈 받은 사람은 이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이 거예요. 사람의 노동력으로 뭔가를 했다면 이게 네네네. 관계성을 입증이 된다면 네네. 유치권 걸 수도 있는데 사실 노동력이라는 게 좀 노동력. 애매하잖아요. 애매하네, 진짜. 노동력은 애매하고 뭔가 자재라든지 뭔가 내가 이걸 서로 관계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 물건을 나한테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어야만 되는 거지. 돈 빌려줬는데 돈 안 갚네? 집에 가보니까 강아지가 있어. 내가 이거 유치할래. 이런 건 안 된다. 이 강아지하고 그 돈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그러네.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네. 뭐 마찬가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쓱 해가지고 내가 너를 그렇게 스폰해주고 후원해줬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유치권 걸 수 없는 거 아니야. 사람한테 유치권을 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유치권은 결국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거구나. 주로 그런 게 많고. 그래 맞아. 노동 이런 거 노동청이 신고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공사 현장 같은 거 보면 유치권 많이 붙겠죠. 건물 막 철거하다가 철거 비용 못 받으니까 붙여놓고. 야 그러네. 유치권 붙어 있으면 그 조심해야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땅은 유치권 걸진 않는다. 땅. 내가 아까 1,000원 땅 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주소 좀 알려줘. 왜? 내가 땅을 차지하는 구라 형님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있거든. 뭔데? 왜 이렇게 또 어그로를 끌려고 그래? 무슨 어그로야? 어그로가 아니라 자 땅이 있잖아요. 취득시효가 뭐냐면 남의 땅인데 내가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평온이란 게 강압적이지 않게 공연은 밤에 몰래 가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대낮에 그냥 벼 심고 밭 심고 하는 거야. 그냥 막 농사 짓는 거야. 근데 20년이 지나잖아요.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내가 등기를 쳐. 그러면 그 땅은 내 땅.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지으러 가게 1,000원.
140평 수용도 되고 이건 무슨 억울해? 취득시효. 그러면 솔직히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 공소시효랑 비슷한 거네. 약간 살인자 공소시효. 그러면 이걸 막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어떻게 하느냐? 자, 20년이라고 했죠? 딱 지켜봐. 기님만이가 농사 짓는 걸 가만히 두고 봐. 저놈 저거 내가 혼내야겠다. 20년이잖아요. 19년 11개월 30일이라서 하루 남았는데 기님만이가 전화해. 야, 너 농사 짓지 말고 나가. 그럼 나는 거기서 또 리셋. 또 20년 농사 짓어. 그거 하려고 참 억울해. 그거 하려고 19년 동안 기다렸다가 전화해서 그렇게 된다. 실제로 이제 완성되는 땅, 아까 주인 없는 땅 얘기했잖아요. 그런 땅들은 완성이 되죠. 월북을 했거나 주인이 없어. 그 땅에 내가 농사 짓다가 20년이 지나면 되고.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이건 그냥 제가 이제 얘인데 그냥 내 얘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저기 무슨 송추나 어떤 무슨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계곡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쓱 보면은 아니 거기 계곡 옆에서 무슨 백숙집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진짜. 그렇게 쓱 물어보면은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 아니 나 옛날서부터 장사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보니까 나중에 뭐 철거할 때 이게 보상받더만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긴 하는데 어. 그거는 이제 국가 땅이고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계속 뭘 보내잖아요. 하지 말라고 공문도 보내고 보내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진 않아요. 아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장사한 어떤 그동안의 어떤 그 행위에 영업권이라는 대해서 행위를 그러니까 인정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비슷한 거 아니야. 땅은 못 받을지언정 그 행위를 인정받은 거 아니야. 또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지. 무허가주택도 마찬가지잖아. 나라 땅에 내가 옛날에 판잣집을 지어서 살았어. 그 입주권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무허가주택하고 똑같은 거지. 아 똑같은 거구나. 근데 그 땅을 내 거로 만들 수는 없지. 그치 그. 근데 취득시효는 20년 지나면 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인 사례들이 있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점점 줄어들긴 하는데 옛날에 주인 없는 땅들은 그치 왜냐면 아버지가 얘기 안 하고 뭐 이런 거. 시골에 가면 어. 이장 출신들이 부자들이 많아요. 아. 왜냐면 그 동네 사정은 알잖아. 그러네. 내 옆집에 김씨가 월북했어. 응. 주인 없는 땅이거든. 어. 그런 거 다 꿀꺽꿀꺽 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 꿀꺽꿀꺽을 어떻게 해? 이제 1960년부터 등기제도가 생겼거든요.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아 등기를 그때 이제 제도가 생길 때 이거 내 땅이에요 이렇게 한 거야? 그렇죠. 그 아하. 정부에서 신청을 막 받고 하잖아요. 음흠. 그럴 때 이제 주인 없는 땅 아니까 내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음. 있고 취득시효 아는 사람은 그 땅 계속 농사 짓다가 20년 후에 내 땅 만드는 거지. 주인 없으니까 월북하거나 6.25 전쟁 때 사망을 했거나 일본 사람이 돌아갔거나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왔죠. 맞아요. 조선 사람들 땅을 좀 많이 뺐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땅 뺏으려고 그걸 했잖아요. 음. 조선 사람들은 이제 뭐 계약서, 땅 문서 같은 게 있는데 일본이 이제 접수를 받잖아요. 야, 체계적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야, 너희들 땅 가지고 있는 거 우리한테 다 등록을 해. 우리가 관리해 줄게라고 하는데 시골 산골에 농사 짓는 사람이 뭐 언제 그걸 뭐 공지는 언제 보고 하냐고.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땅을 다 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나눠줬죠. 그게 뭐 척산주식회사 가면 그거 그런 그건가요? 거죠.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패망하고 떠나니까 빈 땅이 다 남아오니까 그 일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또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부자 된 사람들이 많다. 뭐 주변에 그래서 그렇게 부자 된 사람이 있나요? 아마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우리 할아버지가 좀 부자였거든. 아 이게 참 진짜 이게 정말 어그로 끌려고 집안 디스까지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데. 그때는 그런 게 실제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참 이제 눈먼 돈들이 많았어요. 물건도 많았는데 요즘은 별로 눈먼 돈이 워낙 이제 사회가 이제 시스템화되고 좀 고도화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쉽지 않아. 천억 땅 주소라도 좀 알려주면 20년 나 농사 못 지어보려고. 아유 진짜 옛날에 진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옛날에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연예인들 사실 진짜 돈 그냥 현금으로 받고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잖아요. 요즘 안 되지. 현금 받으면 또 세금 신고도 옛날에 잘 안 했을 텐데 요즘은 그냥 애누리 없어. 그렇죠. 형님 가끔 철원에 전화 한번 해보셔야 되겠어요. 아니야. 저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 농지를 위탁 계약을 했어요. 이미 누군가 하고 있네. 뭘 미리 손었어. 눈치챘어. 위탁 계약을 해가지고 매해 이제 그 농사를 져서 돈이 그냥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제 두는데 그건 이렇게 아닌데 되면 안 돼. 적은 돈이고 적은 돈이고 해서 이제 위탁을 해버리면 이제 제가 앞서서 설명 안 드리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 위탁을 받은 사람은 소유의 의사가 없잖아요. 농사만 짓는데 나는 위탁 안 받고 농사 지어야겠지. 그래서 제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저 이제 김 소장이 사실은 그 요즘 그 상권 중에서 사실은 요즘 그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 이제 그 가로수길이 같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한참 됐죠. 그러니까 가로수길이 같다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사실 나왔다고. 그래서 가로수길이 이제 임대료가 너무 많이 비싸고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되고 그래서 사실 가로수길이 뜨게 된 게 로데오가 너무 비싸니까 일로 왔다가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또 일로 갔잖아. 네. 그죠? 비싸니까. 비싸니까. 갔다가. 그러면 가로수길이 이제 결국은 옛날에 로데오처럼 주저앉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어. 그러면 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임대료도 너무 비싸고 맞아. 땅값도 너무 비싸고 맞아, 지금. 그래서 땅값이라도 좀 내리든가 임대료가 내려줘야 되는데 이제 저는 임대인들도 잘못한 게 그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맞는. 근데 임대료 많이 받으려고 한마디로 뭐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같은 걸 막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색깔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 동네 색깔이. 아, 잃어버리게 되면 아니 획기다. 굳이 가로수길 가서 내가 올리브영을 왜 가고 어허. 스타벅스를 왜 가냐고 거기에 맞는 맛집이나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서 결국 임대료는 높게 받으려다가 상권은 죽어버리게 되고 이탈하게 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공실이 생기게 되고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은행 대출 받았잖아요. 대출 받았는데 쉽게 내리지도 못해요. 내가 보니까 이게 있네. 뭐가요?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거리가 뜨잖아요. 뜨는 것 자체는 어쨌든 그 특색에 맞고 개성이 있어서 뜨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서 여기가 상권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그렇죠, 올라가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올리브영이나 이런 스타벅스나 이런 것만 받다 보니 동네가 특색이 없어지고 나가잖아. 진짜 내가 보면 이렇게 연예계 혹은 이제 이렇게 혹은 제가 이렇게 보면 여자나 남자나 그래도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생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고치고 이러니까 개성이 없어지는 누가 거야. 있는지 몰라. 개성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 동네가 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개성이 없으니까 굳이 그 동네 갈 필요가 그러니까 이유가 없네. 그러니까 상권이 죽고 어. 상권이 죽으면 이제 임대료를 내려야 되는데 어. 못 내리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때 빌딩 같은 경우는 원가법이라고 하는데 땅값, 건물값 이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땅 뭐 얼마, 건물값 얼마, 강가 수정 얼마 해서 이제 평가가 되는 거고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환원법이라고 해서 임대 수익률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돼요. 매매 가격이. 그러면 임대료가 공실이 생겼다고 임대료를 내려버리게 되면 내 건물 가치가 떨어져요. 아하. 그럼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는 사실 그게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사실 뭐 임대료로 먹고 사는 것보다는 어쨌든 임대료로 그냥 이자만 내고 그렇죠. 어쨌든 결국은 자본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임대료를 내리는 순간 가치가 떨어진다. 아하. 그래서 실제로 공실이 생겨도 일부러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어요. 아하. 예를 들어서 기존 세입자가 1,000만 원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공실이 샀어요. 새로운 세입자가 700을 준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리는 순간 가치가 30% 떨어지게 되니까 아하. 일부러 공실을 둬요. 그럼 구라형님이 사러 오잖아. 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1,000만 원 받던 물건인데 내가 팔려고 잠시 공실로 만들었어. 네가 사면 다시 1,000만 원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임대료를 못 떨어뜨리는 이유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쉽게 하잖아요. 월세 좀 저렴하게 하면은 세입자가 들어오고 임차인이 들어오고 상권이 살지 않아. 이미 대출 받아서 풀로 땡겨서 대출 한 70% 받잖아요. 이미 받아서 더 이상 내릴 여지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착한 건물주니 뭐니 이런 사람들은 아 나는 그렇게 대출도 안 받고 어차피 여기는 그래도 자주자주 이제 뭐가 됐든 간에 뭐가 들어오는 데니까 내가 조금 이게 뭐 하더라도 그게 되는구나. 임대인도 옛날에 샀던 분들 뭐 서장훈 씨처럼 옛날에 사신 그치 분들은 저렴하게 샀으니까 임대료 안 올려도 충분히 수익이 나오는데 몇 년 전에 샀어. 대출 풀 땡겨가지고 뭐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은 착한 걸 기댈 수가 없는 거네. 대출이자 내야 되는데 임차인 뭐 사정 봐주다가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여력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내가 그 700 건지려고 내 가치를 떨어뜨리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럼 그것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정말 돈이 급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례대로 1,000만 원짜리 임대료를 700원으로 낮춰서 받으면 가치가 30%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만약에 거기 껴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졌으면 담보물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바로 상환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지. 내가 월세 낮춘 거를 은행이 어떻게 아냐고. 근데 팔 때 그렇게 된다. 팔 너무 근데 짜증을 내네. 아니 그 형님이 짜증내니까 짜증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 나도 나중에 짜증낼 것 같아 형님들한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저 사람들 저거 말이야 돈이 있어서 저 안 내리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옛날부터 가진 사람들은 괜찮은데 최근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여력이 없어요. 아하. 금리는 올라갔지, 이자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임차인들도 불쌍하고 임대인도 불쌍한 상황이 되고 최대 승자는 은행. 은행은 대출이자가 막 아하.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가로수길 같은 데가 지금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뭐 연예인도 사실은 그래서 임대가 안 돼서 내렸잖아. 던지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러면은 사실은 조만간 좀 이렇게 조금 버티다 보면 싸게 나올 수도 있겠네. 못 버티는 분들은 싸게 던질 수도 있죠. 그런 물건들은 근데 진짜 좋은 가로수길이다. 네. 우리 손에 안 들어오지. 그래? 근데 자기들이 이미 다 진짜 좋은 물건이면 저렴하게 주인이 이제 던지잖아요. 저라도 진짜 좋은 물건이 딱 나왔다. 굳이 오픈 안 하겠죠. 아, 그러면 저희가 저렴하게. 그러니까 입마리가 움직이는 거야? 자, 연락드릴게요. 좋은 거 나오면 형님 좋은 거 나왔는데요. 빨리 바로 오세요. 이렇게 돼요. 그게 무슨 진짜로. 얘기야? 아니 현장에 좋은 물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건 있잖아요. 네이버에 올라온 물건은 이미 다 오픈된 거고. 그치, 그건 그렇고. 시세보다 정말 저렴한 물건들은 조용하게 아는 사람들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본인이 하든 특별히 아는 사람들한테 딱 연락해서 딱 보고 빨리빨리 조용하게 처리를 한다.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어? 없지. 있으면 뭐야, 이씨! 앞으로 나오면 연락을 주면 이런 씨! 그러면서 무슨 영업을 하겠다고 그래! 그런 거 있으면 내가 했지. 그치? 그러니까. 그치? 나하고 우리 형하고 그 다음 내가 했지. 넘버 3 넘버 4 아니, 근데 진짜. 근데 그 지금 가로수길 그럴 공사는 좀 크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울도 사실 좋지 않아요. 그치? 주택 시장이 강남도 사실 수익률이 1%, 1.5%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다니는 그 주 지역 중에서는 신촌. 옛날에 그 신촌 이미 이대앞부터 시작. 그러니까 연대앞 그쪽은 완전 심하더라고요. 이대는 더 심하고. 네. 신촌은 옛날에 신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상권이 죽으면 이거를 회복하기가 쉽지 힘들어요. 않다라는 게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거의 힘드네. 상권이 살아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옛날에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주소 들은 거고 제가 봤는데 베를린 같은데 무슨 진짜 완전 그 뭐 옛날 그 진짜 우울한 이런 데를 그 진짜 몇십 년 우울하던 거를 그 사실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여기 저 물레동 거기 저기 철공석 골목도 맞습니다. 네. 사실은 우울하게 뭐 우울하다고 표현하겠지만 희망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한 20년을 그렇게 철공사만 있던 데를 그냥 누가 이렇게 젊은 애들 가가지고 여기 좋다 해가지고 거기서 한두 명씩 해가지고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진짜 몇십 년 있어야 되네. 하고 그걸 또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동네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서울은 그나마 괜찮은 게 이제 수요가 많잖아요. 저는 지방은 정말 암울하다고 봐요. 지방이 이제 명동 같은 다들 시내라고 하잖아요. 네네. 시내들 지금 가보면 중소도시들 가보면 다 죽었어. 다 슬럼이에요. 맞아. 근데 그걸 살리려고 지자체들이 별의별 노력을 했는데 살 수가 없어. 이미 신도시들 택지지구 개발되면 인구는 줄어드니까 깨끗한 아파트가 있는 동네로 다 수요들이 이동해버리게 되고 원도심은 죽어버리죠. 이걸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방은 이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하고 서울은 지방에서 인구가 올라오니까 그나마 버티지만 20년 후는 서울도 모르겠다.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빌딩을 사든지 땅을 사더라도 진짜 수요가 많은 역 주변으로 역세권 범위가 더 줄어들 거예요. 예전에는 뭐 역 주변에 1km까지도 상권이 활성화가 됐다면 앞으로는 이제 점점 임팩트 있게 줄어들겠죠. 돈을 더 주더라도 수요가 많이 몰리는 역세권 가까이 가는 게 지금은 정답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이렇게 또 흐뭇하게 마무리 줬어. 마무리를 싹 이렇게. 좋았어요? 삼두 괜찮았어, 삼두? 그러네. 근데 진짜 그거는 정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진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각조각 맞춰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정 같은 것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 얘기가 이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맞춰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진짜 나 이대나 이런데 핫하다는 거 본 적이 없어. 오래됐죠. 90년. 뭐 이대 분들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또 내가 요즘 물어보니까 장사하는 분들한테 볼 때 그거가 있더라고. 요즘은 옛날에는 여기가 뭐 예를 들면은 여기가 저기 카페인데 어머 맛있는 빵이 있어. 잘 돼. 그럼 옆에 가게도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데 요즘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만 먹고 간대. 맞아요. 맛있는 집 하나만. 하나만.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됐든 간에 뭐 찾아서 이렇게 잘 되는 가는데 데만 잘 돼. 옛날에는 뭐 이렇게 여기도 잘 되면 여기도 잘 되고 이러는데 이제 그게 없대라는 그게 거야. 안 그러니까 이대에서도 되는 데만 그냥 어떻게 명맥을 이어서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빈국이나 혹은 아르헨티나 같이 이렇게 국군이 쇠하는 데서 아무리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거잖아. 나라 전체가 떠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거네. 아, 그러네. 아, 오늘도 그래도 우리 저기 삼두 체제로 바뀌고 나서 오늘 좀 이렇게 자리 잡은 거 같죠? 아, 오늘 내용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사실 뭐 말은 뭐 3% TV 이러는데 사실 이제 경제를 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근데 재미있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난 이 방송밖에 몰라. 저희가 제일 재밌지 않을까. 제가 봐도 여기가 제일 재밌어요. 최고? 그래서 근데 구독자가 이렇게 늘면서 바닥을 좀 치고 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다음 거 한번 이렇게 해서 보고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또 한번 앞으로도 좀 많이 좀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예.